국정감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감 2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무, 법제, 사법, 교육 등 상임위에서 2일차 국정감사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쟁점이 된 그리고 논란이 된 국감 이슈들 인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대병원까지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태워주는가? 초등학생이라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당시의 헬기 이송과 관련된 문제 제기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런 조치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같은 상황이면 이런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방어 논리, 소병훈 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일당 대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중요한 순간이었다. 프레임을 특혜로 바꾸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행위이다. 자, 헬기 이송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지나간 일인데요. 지금 소위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 대 이재명 국감 이렇게 이제 설정들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국민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문제나 지나간 문제, 혹은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실이거나 과거의 어떤 의혹 내지는 문제 제기로부터 또 새로운 사실이 얹혀지는 경우는 이재명 대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 이번에 이재명 국감이냐 김건희 국감이냐 해서 김건희 여사 의문의 1승을 했다, 제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저 지적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인데요. 저거는 해명하거나 저도 이재명 대표 저럴 수밖에 없었던 위급한 상황 아니냐. 일반인 물론 어려운 거죠. 일반인이 헬기 이송해서 부산대병원을 떠나서 서울대병원까지 간다는 게 그거는 어려운 일인데요. 제1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고 또 그야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당 아니에요. 거기에 당대표이기 때문에 추후의 어떤 관리 문제라든가 또 업무, 대표로서의 어떤 업무 이런 거 등등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네. 그런데 저것이 이제 새로운 사실이나 또 엄청난 어떤 이 사건으로 지금 재조명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 판단이 이제 끝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특수성의 무게 중심을 둘 거고, 어떤 분들이 이제 형평성의 무게 중심을 두어서 이미 이제 여기에 대한 국민들 판단이 끝난 문제다. 남는 문제가 살짝 있는데 이 부분은 깊게 질문하지는 않겠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헬기 이송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의 직무 행동 강령이 있나 봐요. 여기에 대해 서울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 당시 전원 요청 왔다 갔다 했던 의사들은 징계 절차를 좀 밟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조금 이제 아쉬운 대목이요. 이건 이게 엄청난 파급이 있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에서는 아주대병원이나 부산대병원이 여러 가지 이제 평가나 혹은 통계적 뒷받침이 되는 자료를 봤을 때 괜찮은 데거든요. 제가 보기엔 당대표로서의 여러 가지 업무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된 상황이 아닌가. 그다음에 의사들도 예를 들어서 거절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엉켰다 그래야 되나요? 불가피한 상황인데 의사들 행동 강령 자체로만 보면은 이거는 좀 판단의 소지들을 남긴 그런 이제 의사들의 결정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엉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떼어놓으면은 양론이 존재를 할 수 있고 주장들이 충돌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국감에서 이걸 다시 끌어올린들 국민적으로 저거 야당 대표 저거 문제 있네, 이렇게 이제 지적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미 이제 지나간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피습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걸 봤을 때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다. 그러나 의사 문제를 따로 떨어뜨려 봤을 때는 그거는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문제를 놓고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국감을 노렸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국감을 노렸는데 초반의 분위기는 김건희 국감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된 기사가 언론에 계속해서 장식하고 있기 때문인데 관련된 주요 정치인들은 명태균 씨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명태균은 아십니까? 했더니 전당대회 당시 명태균 씨가 독대를 했다.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뿐.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방적 주장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명태는 기억나도 명태균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오래된 인터뷰인데 그 이후로 추가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언급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명태균이라는 인물 위험한 인물이라고 과거에 윤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다. 이에 대해서 김대현 평론가님,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SNS 아니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저를 잘 모른다고요? 이렇게 저를 아시면서 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나름 내놓고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는지. 요거 보면서 말이죠. 예. 한동안에 그 짤로 인기를 끌었던 누구누구를 아세요? 뭐 이런 느낌의 그 영상물이 떠올랐는데 저는 뭐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좀 모르니까요. 예. 다만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혹은 본인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걸 보면 자기 애가 강해 보입니다. 자존감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 사람이 발끈하는 코드는 내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당신이 나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 거기에 발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권 인사들이 알긴 안다. 그런데 친하지 않다거나 별거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을 추가하면 예. 명태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마구 공격을 또 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초반에 역술인 이런 표현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렇죠. 걸로 그래서 기억해요. 한때 장성철 씨한테도 SNS에서 그 욕을 막 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제일 주목받는 이 논란의 시발점이 뭐였냐면 공천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의혹을 제기한 강모 씨라는 여성의 주장은 사실은 가장 명확한 근거로 드러나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계속 이 이야기의 시발점이었던 텔레그램을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았다 어쨌든 하는 이 텔레그램이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보도를 처음 했던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매체가 그 증거물이 있었다면 벌써 공개했어야 되는데 공개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원을 통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얼마나 이 빈약한 그 사실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결돼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은 이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어떤 식으로든지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정치인이든 명태균이든 내가 여론을 이렇게 조작해서 누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어라고 하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즉 이런 주장, 불법이 가미되어 있는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주장을 명태균 씨 혹은 알고 지냈다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발설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져본다면 명태균 논란이 상당히 지금 거품 형태로 좀 부풀어져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예. 왜 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냐는 김건희 여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알고 지냈고 시장과 알고 지냈고 다 좋습니다. 다 가능한 얘기고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알고 지냈고 무언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이 대목에서는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이 답을 제시하지 않고는 명태균 논란은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묵묵부답이고 답을 하지 않는지 대통령실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텐데 어쨌든 발언만 많이 있고 명태균 씨 그 발언 하나하나에 저희가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말 하나하나보다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좀 더 김성환 평론가님 집중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일단 지금 여권 인사들은 많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 얘기를 빌리자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 한 40명 정도는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대통령 부부와 함께 만났다고 하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반적인 의원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명태균 씨 전화로 김건희 여사가 2021년 6월 28일 날 연락을 해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고 그럼 윤 대통령이 곧 연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한 40분 뒤쯤에 윤 대통령이 실제로 연락을 했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소개한 사람은 분명히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전에 이미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 대목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지금 반박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태균 씨 얘기가 상당 부분 허위다, 또 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텔레그램을 본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JTBC 취재진한테도 명태균 씨가 텔레그램 메시지 보여줬다고 하고요, 직접. 채널A 동아일보 기자도 직접 봤다고 하고요. MBC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거나 아니면은 언론에 전해주지는 않았을 뿐이지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언론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뉴스토마토 보도가 구문이 될 정도로 지금 많은 언론들이 명태균 씨 텔레그램을 기초로 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허언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2021년 6월에 그때 이제 대선 출마하고 그 직후에 7월 달쯤에 이제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다. 그 자리에 명태균 씨가 한 2차례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022년 10월 무렵 11월에도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랑 서로 텔레그램 주고받은 거 내가 내 눈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계속 연락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한 대통령실 입장문이 얼마나 부실한지, 얼마나 선택적 해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초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명태균 씨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는 건 이거예요. 여권 인사를 많이 안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을 자기가 잘 안다고 하는 걸 과시하면서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그 과정에서 공천에 개입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 때 그때 출마할 때 결국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여론조사 매일매일 자기가 보고했다고 하는 것처럼 3억 6천만 원의 대가로 공천을 받은 것 아니냐. 근데 명태균 씨는 여러 사법적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하다못해 사기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못 나가고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세비를 절반씩 받아가는 걸로 대가를 받은 거 아니냐. 그 공천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영선 전 의원만 있을 것이냐? 이게 하나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둘째로는 이미 공개가 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총리까지 건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개입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든 정치꾼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대통령한테 이런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일종의 정치를 하는데 활용을 했다고 하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의견 들어가지고 국정 뭉다는 사례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명태균 씨가 어떤 텔레그램 메시지나 어떤 녹취 파일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전긍긍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은 이런 사연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하고 연락을 취하고 거기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뭔가를 받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불법행위가 될 뿐더러 대통령의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 최근에 국정감사 이제 이재명 국정감사냐 아니면 김건희 국정감사냐 결국은 이제 초반부에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로 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살펴보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인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국가 정무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부의 수뢰액은 3억 7천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당선 무효형에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님과 여사를 판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거의 모든 정권에서 그 좌파 정권 같으면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바로 문재인까지 비슷한 실세들이 다 있고 그리고 옆에 좋은 그룹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그런 좋은 그룹이 다 있는데도 왜 하필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만 그런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2017년 9월 24일일 거예요. JTBC에서 그 이제 메인 뉴스에 그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태블릿 태블릿 PC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라는 아주머니가 고쳤다. 아줌마가 고쳤다. 일반인이 고쳤다. 예. 일반인보다 거의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바로 우리 옆집에서 사는 강남 아줌마 아니냐. 예. 그냥 전문성 없는 일반인. 예, 저 아줌마가 고쳤다. 예. 이러니까 졸지에 그것이 국정농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전에 가령 YS나 혹은 DJ나 노무현 옆에 늘 있었던 좋은 그룹들 그걸 과연 국정농단이라고 하느냐 안 한단 말이에요. YS에게도 변호사가 계셨고 그리고 DJ에게도 잘 아는 이 정치에 해박한 분이 있었고 조언을 해주는 그룹이야 조언을 뭐 해주는 존재할 사람들 수 있죠. 이름 다 있어요. 지금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이 없었던 게 왜 최순실 때 그걸 국정농단이라고 했느냐. 생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아줌마가 그냥 대통령 옷도 구해다 주고 뭐 자기 돈으로 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 청와대 시도 때도 없이 막 들락날락하면서 그리고 대통령은 밥 먹을 때 자기는 옆에서 연설문 같은 거 고쳐주고 혹은 태블릿 PC로 받아서 그걸 고쳐서 또 보내주고 실제 국정을 해버렸다. 네. 그래서 바로 그 앞에 드레스덴에서 했던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 자체가 결국 이에서 고쳐주는 대로 한 거더라. 이래 돼버리는 거 우리 국민들이 박하한 겁니다. 이게 많은 짓이냐. 그래서 이게 그 비선실세라는 말에 좋은 그룹이라는 말로 거쳐야 될 것이 좋은 그룹이 아닌 국정농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 이번에 뭡니까? 명태균, 예, 김대남. 명태균이도 예. 똑 마찬가지입니다. 뭐 김대남이는 지금 명태균이 사건이 터지니까 살아남은 거고 더 얻어맞을 걸 지금 김대남이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하나같이 명태균이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이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윤 대통령이 이 명태균을 명박사라고 부른다. 혹은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집에서 한 2번 만난 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 얘기다. 이 김종인이가 밥 먹으러 가서 만나러 가니까 함께 있더라. 대통령 부인 대통령과 함께 했더라. 예. 그리고 또 일설에 의하면 이 김명선은 자기가 대통령에게 자기가 서기를 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하신 것만 합쳐 4번입니다. 예, 검찰총장 때 자기가 서기를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기보다는 이게 명태균이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국민의힘에 거의 한 20여 명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 대승이 되는데 초반에는 대부분 모른다고 하시더니 제가 알더라고요. 지난 전당대회 부근에서 모 인사에게서 이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명모라는 얘기를 내가 언젠가 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명모, 김모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자기 자신들만 모르지 김대남이니 혹은 명태균이 하는 말을 다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론 안 돼서 이름이 또 한둘이 또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 대통령과 권력의 주변에 붙어서 뭔가 이게 설치되는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두 명 그런데 이 명태균이가 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이거 한번 보세요. 명태균이가 가령 제대로 비선실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정도로 생각이 있고 경륜이 있고 그리고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예.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정책에 대한 공부도 많이 돼가 있고 이런 사람 같으면 그 부분이 의문이란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절대로 지금 이런 말들이 안 나오죠. 그냥 빚은 실세에서 그치죠. 이분이 예컨대 전에 근데 여론조사는 많이 해보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여론조사입니까? 한국 뭐 미래연구소가 하는 대로 통해서 아직까지 등록도 안 된 엉터리 여론조사인데 비공표도 있지만 공표도 된 거에 꽤 있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그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으로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공소시효는 지났으니까 이 여론조사가 선거법은. 네.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론조사라는 것도요. 가령 우리가 변협에서 내가 그 편집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변협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전 변호사님. 이게 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어쨌든 더 지금 내가 사실, 제가 시간에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 명태균은요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주요 언론들이 사설에 명태균을 표현하는 게 협작꾼,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몰입에 혹은 정치 브로커 예. 아주 잘 표현해 준다가 정치 브로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언론에서 기자들을 다 불러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빚은 실세라고 부를 만한 혹은 대통령의 좋은 그룹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경력이나 경륜이 전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 부분이 일단 제일 큰 문제 중에 거의 하나다. 모든 언론이 이것은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에게 혹은 대통령 부인에게 혹은 그 대통령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중요 정치인들에게 네. 이것이 좋은 그룹이 되려면 그만한 경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알아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전 변호사님, 일단 명태균 씨 이름은 나왔고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지나갔는데 아니 이러니까 그 질문 김영선이 국회에 만들어주고 예. 매달 세배 중에 절반씩 받은 돈이 지금 다 모으니까 9천만 원이다. 네. 이게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이 엉터리 같은 친구예요. 이게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듣기로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룹이 명태균 씨 말고 조언 받은 것 같긴 하고 다른 이름이 떠도는 몇 사람이 더 있긴 하는 겁니까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요 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들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모든 정치판에는 이렇습니다. 어느 유세 현장 같은 데만 한번 가보세요. 예. 거기만 하더라도 얼굴이 보이는 늘 보이는 분들이 두세 분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뭐 지분 유세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보면 악수를 해온 데 보면 늘 보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론에 크게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하나 어디 대통령 그 선거 때 보면 그 배경에 있는 거예요.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때 보면요, 이 대통령이 뭐 입장을 하고 하는데 보면 쭉 앞에 줄 쫙 서 있는데 보면 그 카메라 제일 잘 받는 곳에 보면 그런 사람들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건 비단 이 정권뿐 아니에요. 가령 예.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정치판에는 늘 그런 추한 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먹고 사는 호구지책이니까. 그래서 무려 정치인들이요 사진 한 프로 찍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저희 같은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사진 찍어주자 이러면 막 다 찍어줍니다. 그래서 찍어주는데 정치인들 사진 잘못 찍으면요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딱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명태균에게 난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바로 반박 사진 올라왔죠. 사진을 딱 그 명태균이 자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딱 올려놓고 무엇이 어째 이래 된 겁니다. 예. 이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가 돼요? 이거 봐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사진을 찍어놓고선 뭐 명태균을 모른다고 명태만 안다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내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의 기억에는 명태균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함께 사진 찍은 사람은 수도 없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어느 정권이나 근데 사실은 이 정권에도 몇 명 좋은 그룹이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하신 아니 것까지 근데 들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령 대통령 은사들 그룹 네. 그리고 대통령과 그 서울대에서 수뇌배들 모임 그룹 이런 그룹들 중에 좋은 그룹이 있다는 건 난 알고는 있어요. 네. 뭐 그런 분들이 가령 좋은 그룹에서 어떤 조언이 나갔다
이렇게 그거랑 그것이 다르단 알려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크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다 필요한 조언들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적 이익이 거기에 관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걸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은 그게 아니잖아요. 당장 김명선이 공천과 인관이 돼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김명선이가 보궐선거에 당선이 정 되니까 변호사님, 저희가 다음 예. 주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할 것 예, 같습니다. 세비 내라 이래서 돈을 예. 9천만 원을 받아먹은 자예요. 알겠습니다. 김철원 교수님께 이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전과 오후 질의 내내 보시면서 이 의원들의 질문은 참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분야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그 보면 아마 우리 그 조국 혁신당 같은데 지방 교부서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중앙의 모든 재원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 지방 그러니까 지방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재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까 어떤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수가 지방 교부금이 5천억 원 정도 줄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5천억 원 줄어버리면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저 정도면 그 밑에 있는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세수의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재정을 운영하고 펼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어떤 질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코다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역화폐에 대한 대행사에 대한 문제인데, 예. 하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낙전 수입을 어떻게 처리했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전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 먼저 선보를 해서 우리가 상품권을 사기 때문에 예. 지역화폐 사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마지막 그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면 그 낙전 수입을 대행사 가져가는 문제가 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에서 2차례 무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김종인 지사 얘기가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일단 경기도민들이 먼저 선수금을 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그 부분에만 사용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또는 채권을 매입하거나 하는 그런 다른 형태의 투자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지적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을 했는데, 아마 김동인 지사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선정을 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좀 잘된 국감 질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아까 코나 얘기라고 말씀하신 건 지역화폐 운용사 중에 하나인데, 이곳에서 이제 경기도민의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잠시 쓴 거 아니냐, 그 부분 낙전 수입에 대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대목은요. 저는 오늘 이게 물론 뭐 대북전단 그리고 오물풍선 이게 굉장히 큰 안보 이슈였고, 그리고 이재명 국감으로 몰고 가려는 여당의 의도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그 현안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경기도 우리가 이제 서울 확대 문제하고 논란이 돼가지고 경기도 분도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이제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도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화성 아리셀 그 화재 참사 사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 국방부 납품 비리 의혹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그 피해 가족들이 이제 집회도 계속 오래 있었고, 또 청문회 좀 오늘 국감장에도 좀 나오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오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질의가 없었던 네. 걸로 저도 기억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피해자들의 입장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낮에 발생한 화재였잖아요. 예. 그리고 일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화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소외되고 잊혀진 이야기들은 결국은 안 나오는구나 싶어서 좀 그런 점은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